하즈라크 스웨덴, K-카이거 자주포 도입 임박. 러시아 위협에 멧돼지가 필요한 이유. 최근 한국산 무기에 대한 스웨덴의 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스웨덴은 폴란드의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과 경쟁하며 자국의 A-16 잠수함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펜 전투기를 수출하는 스웨덴은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와 함께 공군, 해군, 육군 전력 전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인구는 1,000만 명에 불과하지만 방위산업의 규모와 기술력, 수출 영향력은 G7급입니다. 그동안 경쟁국으로만 여겨졌던 스웨덴이 지금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7일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폴 연손 스웨덴 국방장관과 한 스웨덴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장관은 양국 간 심화되는 방산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 장로켓 등 한국 재래식 무기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연손 장관은 K 방산의 대량 생산 능력, 신속한 납품, 가격 경쟁력 등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의례적인 방문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들이 모두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웨덴만이 유일하게 K9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대신 자국의 기술로 만든 H 아처 자주포를 사용했습니다. H 자주포는 자국 기업인 BAE 시스템스 보포스의 155mm 포를 스웨덴 대기업 볼보의 덤프트럭 차체에 탑재한 모델입니다. 스웨덴 기술의 결정체로 불린 아처는 차륜형으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도로 주행 속도가 빨라 스웨덴은 총 48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처 자주포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스웨덴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륜형보다는 궤도형 자주포가 눈길 등 열악한 지형이나 신속한 후방 지원 등에서 더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자폭 드론과 무인기 공격이 확대되면서 방어력이 부족한 차륜형보다 궤도형이 더 높은 생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H 자주포가 모든 지역과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자국산 무기 체계를 고집했던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계 작전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국방부 관계자들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륜형 자주포인 아처는 모든 지형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북유럽의 동계 환경에서 기동에 많은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우리도 빨리 궤도형 자주포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웨덴의 비상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처 자주포가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SNS에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가 폭파되는 장면이 올라오고 포신이 파괴된 영상도 목격되었습니다. 실전에서 아처 자주포는 치명적인 취약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나라 노르웨이가 도입한 K9 자주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웨덴의 이웃 국가인 노르웨이는 한때 H 자주포의 공동 개발 파트너였지만 이후 아처가 아닌 K9 자주포를 선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계 1위 점유율의 K9 자주포를 북유럽 국가들이 모두 도입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스웨덴은 오기로 아처 자주포를 고집했는데 이제는 그 고집을 버리고 K9 자주포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위협입니다. 글로벌 방산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 11월 28일 스웨덴 전투기가 발트해 상공에서 러시아 튜-22M3 폭격기를 요격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공군은 목요일 러시아가 튜-22M3 폭격기와 수-35 전투기를 동반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신속 대응 전투기를 출격시켜 발트해 상공을 비행하는 러시아 항공기들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과 함께 발표된 자료에는 순항 미사일을 장착한 튜-22M3 폭격기가 발트해 상공을 고고도로 비행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통과가 아닌 실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플랫폼의 훈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는 콜라반도에 기지 배치를 확대했습니다. 장거리 타격 플랫폼이 발트해와 북극해 상공에 더 가깝게 전진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스웨덴은 2000기노트르급 장거리 미사일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군 수뇌부는 최대 사거리 2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여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방송 SVT와의 인터뷰에서 칼 요한 에드스트로엠 참모총장은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경우 이런 무기가 러시아 내 목표물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의 거틀란드 기습 점령입니다. 발트해 한가운데 있는 스웨덴의 섬 고틀란드는 해상 및 공중 통제의 핵심으로 발트해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불립니다. 만약 러시아가 고틀란드를 신속히 점령하면 나토군의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폴란드로 향하는 해상 지원선도 차단됩니다. 또한 스웨덴 남부와 동부에는 엄청난 위협이 찾아옵니다. 이제 스웨덴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스웨덴은 K9 자주포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현재 겪고 있는 작전적 공백을 메우는 결정적인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스웨덴 북부 노를란드는 숲, 빙토해석 지형, 두꺼운 설빙, 비포장 임도가 많은데 아천은 볼보, 에이세메민봉, 육축 기반이라 설빙, 수렁, 토사 지형에서 기동력이 심하게 저하됩니다. 반면 K9과 같은 궤도형 차량은 눈, 진흙, 숲에서도 안정적인 지면 접지력과 중량 분산을 제공하여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선봉에 선 폴란드의 최근 훈련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제16 기계화사단은 눈으로 뒤덮인 설원에서 한국산 K9 자주포를 이용해 훈련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설원을 질주하는 K9 자주포는 역동적이고 힘이 넘쳤습니다. 이에 폴란드 제16사단은 페이스북 홈페이지 대문 이미지를 설원을 누비는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겨울철에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폴란드는 겨울철 영하 15도에서 25도를 오가며 습설과 빈결이 반복되는 북동 유럽 특유의 지면 환경을 가집니다. K9 자주포는 이러한 지형에서도 집안 치마가 거의 없습니다. 한 포병 장교는 인터뷰에서 눈과 진을 깨서 궤도가 말리는 순간에도 K9은 끝까지 밀어준다. 포를 쏘고 신속히 빠져나가는 속도가 독일의 PCH-2000보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K9의 궤도 접지 장력과 지면 압력 분산 덕분에 차륜형인 아처나 프랑스의 카이사르 74 계열보다 불시 정지율이 훨씬 낮다고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기갑부대에서는 우리는 K9을 썬더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눈 속에서 길을 파며 나아가는 맷돼지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눈과 얼음이 쌓인 지형에서도 폴란드에서 맷돼지라 불리는 K9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K9의 긴 사거리와 정확성은 놀라운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러시아가 스웨덴 본토를 정면으로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고틀란드나 발트해 연안에서 기습 상륙을 시도할 가능성은 스웨덴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상륙 집결지를 중심 깊이 압박하는 데는 포병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천은 화력 투사 후 즉시 이탈하여 적의 추적을 교란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K9 자주포는 전략 거점 방어와 아군 보병에 대한 지속적인 화력 지원에 더 뛰어납니다. 이 때문에 섬과 연안 방어 구조에서는 K9 자주포가 결정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K9 자주포가 있다면 러시아는 고틀란드에 쉽게 상륙할 수 없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신원식 장관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전차와 K39 천무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전차의 경우
스웨덴은 이미 독일산 레오파르트 UA 최신형 44대를 구매하고 구형 66대를 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웃 나라 노르웨이는 2023년 최종 경쟁에서 K2 전차가 더 훌륭한 성능을 보였음에도 독일산 전차를 선택해 자국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차 시장은 오랫동안 독일이 구축해놓은 유럽 내 네트워크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다연장 로켓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독일산 전차를 선택한 유럽 국가들이 다연장 로켓 분야에서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돌연 한국산 K39 천무를 선택하자 유럽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독일 군사매체 하르트풍크트 핫풍트스야는 노르웨이가 독일과 프랑스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독일 프랑스 연합이 제안한 마스2 업그레이드나 미국 하이마스, 차이마스 대신 K39 천무를 선택한 것은 유럽 방위 산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천무를 선택한 이유로 매체는 K239 천무가 유럽 시스템에 비해 더 현대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노르웨이군의 긴급한 일정에 맞출 수 있는 신속한 인도 능력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의 경쟁력이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점이 유럽 방산계에 경고를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프랑스도 K239 천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프랑스가 노후한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후속 모델로 한국의 K239 천무 또는 인도의 피나카 시스템 도입과 현지 생산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유력하게 거론되던 미국산 하이마스 도입은 요원하다는 내부 평가에 따라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자체 개발 방안도 있지만 아직 초기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프랑스 의원들은 자국산 시스템의 수출 성공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나토 시장은 미국 하이마스와 이스라엘 PULS로 양분되었으며 폴란드는 K39 천무를 선택해 현지 생산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KT39 천무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자체 생산을 통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르웨이가 K39 천무를 선택한 것은 현재 미국, 이스라엘,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중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한 캐나다 군사 채널에서는 캐나다가 1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4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국의 하이마스였지만 여기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한국의 KT39 천무입니다. 이 영상을 본 한 캐나다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 띄는 점은 K239가 미사일 성능이 2배나 더 좋고 악천 후에서도 방해를 덜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천무가 우리나라에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상 관련 소식이었습니다.